안녕하십니까, 김원주 부장입니다. 6월 30일 날 정부가 또 규제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게 조정 지역, 그러니까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그 내용도 한번 오늘 살펴볼게요. 보도자료에 보면은요, 6월 30일 날 화성시 동탄, 기흥, 구리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7월 5일날 지정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앞으로 이제 집을 매입할 때 아무래도 이제 조정지역이라 보니까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청약 같은 부분들까지도 이제 적용을 많이 받게 돼요. 이게 규제를 계속 받게 되는 건데, 이게 문재인 정권에서와 거의 비슷하게 이제 계속 핀셋 규제를 하면서 넓혀가고 있는데, 결국은 풍선 효과처럼 계속 규제하는 지역 옆으로 이제 가격이 뻗어나는 효과가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규제를 계속하면 어디를 사야 될지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답이 나왔다고 봐요. 일단 규제 지역을 지금 새로 지정된 곳을 보면은요, 구리와 그리고 용인, 기흥과 화성, 동탄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하죠. 삼성 이제 반도체 자금이 올라오면서 용인과 화성 이쪽에도 이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니까 정부에서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제 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규제 지역을 설정을 했는데, 그럼 여기서 답안지처럼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게 하나 있는데, 다음에 우리가 투자할 곳을 알 수 있게 돼요. 부동산의 이제 지도를 보면은요, 지금 규제 지역에서 벗어난 지역들이 남양주 별내와 그리고 남양주 다산 그리고 안양시 만안구 같은 경우가 앞으로 규제 지역에서 풍선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곳, 우리는 답안지를 정부에서 받았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에서 학습했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여기도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겠죠. 그럼 규제 지역이 지정이 되면 어떤 식으로 적용을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은 조정지역 대상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인다고 이제 보면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LTV를 40%, 그러니까 최대한 대출을 6억까지밖에 못 받게 해요.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규제 지역으로 이제 대출 제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15억 이하는 최대 6억까지, 25억 이하는 4억, 25억 초과는 2억까지만 대출을 지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번에 새로 규제된 새 곳도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억짜리 아파트를 샀을 때 최대 대출을 6억까지 받을 수 있어서 현금이 9억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도 12억에서 15억대 아파트 가격들이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대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 금액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갔던 거예요. 결국은 앞으로 묶인 지역들도 규제로 인해서 대출은 최대 6억까지만 가능하다, 이 부분이고, 만약 생애 최초 대출을 이용해갖고 대출을 받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생애 최초는 70%까지 대출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LTV 70% 적용을 받았을 때 최대한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아파트의 가격은 아파트 가격 8억 5천짜리가 현금 2억 5,500이 있었을 때 5억 9,500에 대출을 받아서 매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이나 이제 생애 최초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최대한 현금은 이 정도를 갖고 있어야 8억짜리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그 대출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 적용이 되냐면은, 소유권 이전부 조건, 그러니까 분양을 받았던 아파트가 있으면 전세 끼고 대출하는 게 불가능하고, 전세 대출이 있다거나 하면은 이제 규제 지역 안에서는 추가 대출이 안 된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지역에서 2주택자가 됐을 때, 예를 들어 조정지역이 아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조정지역에서는 2주택이 됐을 때부터 취득세가 8% 적용을 받게 되고요. 3주택은 12% 적용을 받게 돼요. 예를 들어 비조정 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가 1.1% 660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은, 조정 지역으로 2주택자가 됐을 경우는 취득세가 8.4%, 3주택자가 됐을 때는 12.4%까지 적용을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추가 매입을 하게 될 경우에 이런 규제 때문에 이제 세금 부담이 더 강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나를 보여드릴 건데요. 만약에 2주택자가 비조정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도했을 때는 기본세율 6에서 45%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보유한 기간의 만큼 최대한 3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조정지역이 되면서 2주택자를 팔 때는요, 그때부터 중과가 돼요. 2주택은 20%, 3주택은 30%까지 중과가 되고, 중과가 되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시에도 이제 세제적인 이제 부담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지금 주택 시장이 많이 묶여 있잖아요. 결국 양도세 중과 때문에 이렇게 묶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팔아도 남질 않으니까. 이게 이제 조정지역, 규제지역으로 바뀌면서 이런 내용이 적용을 받게 되는 거고, 다음은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비조정 지역에서 이제 주택을 매입을 했을 때는 비과세 요건을 받기 위해서는 2년 보유만 하면 돼요. 근데 조정 지역으로 바뀌면서는 2년 보유와 2년 거주 요건까지 갖춰야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막 이렇게 갑자기 지정이 되면서 내가 계약을 해놨는데 잔금 때는 조정 지역으로 바뀌면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조정 지역이 지정되기 전에요. 계약서 작성을 하고 계약금이 입금된 내역이 있다고 하면은 그때는 2년 보유만 하면 되는 거고 거주 요건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보호받게 되는 요건, 기득권을 보호받게 됩니다.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계약서 작성을 하고 계약금까지 입금이 되게 되면은 규제를 받기 전에 혜택을 그대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LTV 요건이 70%겠죠? 이제 그런 조건까지 받아갈 수 있다는 점이 바뀌게 되는 거고, 한 가지 더 이제 민간 임대주택,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를 가입을 했을 때 조정 지역에 있는 주택은 이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도 종부세에서 이제 빠지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혜택이 많이 준다고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다음 보시면은 조정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전매 제한이 3년으로 걸린다는 내용. 다음은 이제 재개발, 정비 사업에서는 어떤 식으로 규제가 적용이 되냐면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이 됩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난 다음부터는 양도를 못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 계획이 나면은 양도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달라. 이제 거래가 활성화돼야 되기 때문에 또 이주의 자유도 있어야 되고 재산권의 자유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막게 되기 때문에 이제 재산권이 좀 묶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재당첨 5년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재당첨 5년 같은 경우에는 도정법에 의한 정비구역 안에서 한번 분양 신청을 해서 관리처분 인가 계획이 나면은 5년 동안은 다시 조합원 분양 신청이 안 된다는 조건이에요. 만약에 이때 뭐 재당첨 5년 안에 걸리게 되면은 다음 거는 이제 현금 청산을 받게 되는 경우인데, 결국은 재당첨 5년 제한까지도 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다음에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다가 분양을 받았다가 새로운 아파트를 뭐 청약을 계획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게 좀 틀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아파트만이 주택은 아닙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규제 지역이 계속 넓어지고 있는데 지금 자금 상황에 맞춰서 무주택자분들은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예전에도 그렇지만 이렇게 규제 지역이 넓어지면서 가격이 계속 퍼져나가도 결국은 서울 중심지의 상급지의 가격 상승세를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럼 아파트를 계속 기다리다 보면은 결국 다 놓치고 집을 구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 집을 마련하기 정말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가 가장 추천을 많이 하는 그런 물건 중에 하나가 재개발 구역이 될 수 있는 곳, 아니면 재개발 구역 내에 소형주택, 빌라라도 매입을 해갖고 거기서 살면서 가격이 올라가면 그걸 이용해서 다음에 아파트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거기서 아파트를 가져갈 수 있는 입주권까지도 확보를 하자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결국 자금 상황에 맞춰서 차근차근 밟고 올라가야지 아파트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아무것도 못하고 실패하는 부동산 투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규제 지역이 아무리 넓어지더라도 결국은 상급지에 있는, 중심지에 있는 그런 주택이라도 매입을 해야지만, 그리고 내 자금 상황에 있는 주택을 매입을 해야지만 결국 이 부동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세종국토개발과 상의하시면서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6월 30일 날 이제 앞으로 조정 지역이 늘어나고 토지 거래 가격이 확대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도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주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